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두 철편을 만들어 볼 건데요. 호두 철편은 호두가 가장 많이 주재료로 이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견과류를 많이 한 번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호두 철편을 만들어서 떡으로 함께 호두를 드시면 훨씬 더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서 탄수화물과 함께 견과류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호두 철편에 들어갈 찹쌀, 그리고 주 재료인 호두, 그리고 찹쌀가루에 호두의 고소한 맛을 조금 더 내주기 위해서 저희 아몬드 가루를 쌀가루에 조금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 그 다음에 오늘 호두 철편은 흑설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흑설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쌀가루를 내리기 전에 저희가 기본 호두를 전처리를 한번 할 건데요. 이 호두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호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에다 씻으면 또 맛이 없어지고, 그런데 살균 효과를 내주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 조금 더 불에 살짝 구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호두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냉장고 안에 아니면 냉동실 안에 보관해 놨던 호두가 약간 눅눅해졌으면 날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고소하게 호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호두를 전처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붙여 주시고요. 불이 너무 세면 호두가 탈 수 있으니까 불은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약간 약불에서 호두를 살짝만 열을 가해서 볶아줄 거예요. 볶으실 때에는 통호두를 그냥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잘라서 이용하셔도 되고 상관없이 호두를 프라이팬에 기름 같은 거는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날 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에 호두를 약간 이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까지 살짝 볶아서 이용할 거예요. 불이 너무 세면 호두가 탈 수 있기 때문에 불을 약하게 하시고, 혹시 집에 오븐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오븐에서 잠깐 구워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또 고소한 호두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냉장고 안에 넣어놨던 호두가 신선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다른 음식들이랑 다 같이 냄새가 섞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호두가 눅눅해지거나 아니면 냄새가 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한 번씩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정도 호두를 볶아주고요. 불을 끄신 다음에 호두를 잠깐 팬에서 식히셔도 되고 아니면 접시에다 놓고 식히셔도 됩니다. 저희 호두는 이렇게 반태로 온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호두 철편을 위에 올릴 때 약간 크기가 크기 때문에 4등분이나 아니면 2등분 정도로 칼로 자를 필요 없이 칼을 대서 호두를 잘라버리면 가루만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볶아진 호두를 여러분들 손으로 균일하게 4등분 할 필요도 없이 잘라지면 잘라지는 모양대로 이렇게 손으로 크기만 조금 작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잘라서 볶는 것보다 볶고 나서 자르면
훨씬 더 바삭하기 때문에 내 손에서 잘 잘라질 수 있으니까 씻기 전에 한 번씩 큰 것만, 여러분들이 반태 말고 4분의 1태를 샀으면 4분의 1태는 굳이 자르지 않고도 호두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호두가 반 모양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손으로 조금씩만 호두 크기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호두를 다 잘랐고요. 자, 호두 이제 식는 동안에 쌀가루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찹쌀은 수분을 줘서 체에 한 번만 내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쌀가루는 1kg이기 때문에 물은 반 컵을 넣어주겠습니다. 한 번에 물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가면서 섞어서 한 곳으로 수분이 몰리지 않게 양손을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한 3번 정도 나눠서 물을 넣어주면 좋으실 거예요. 자, 손으로 다시 한번 곳곳에 뭉쳐있는 쌀가루에 수분을 흩어지게 손으로 많이 비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체에다가 한번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수분이 골고루 섞였다 생각되면 이제 체에다가 내리겠습니다. 체에다 내릴 때는 항상 내가 하는 양의 반 정도만 체에다가 넣고 내려주시고, 체에다 내리는 거는 한번 설명했을 경우도 있는데 항상 공기가 쌀가루에 잘 스며들게 할 때도 있고 수분이 쌀가루에 잘 스며들게 하는 방법도 있고, 2가지 이유 때문에 체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물론 찹쌀은 공기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별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맵쌀은 확실히 체에다가 내려주면서 훨씬 더 떡이 폭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찹쌀이랑은 또 다르게 체에다가 3번 정도는 내려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찹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체에다 내려주고 바로 안 치면 되는 떡입니다. 떡은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체에다 내리는 시간이 많고 이 부분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집에서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채도 한 번 정도, 찹쌀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내리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몽글몽글 수분이 몰려있는 쌀가루만 내려오면 채는 마무리 될 겁니다. 한 번씩, 밑에도 한 번씩 긁어주고 위에서 마무리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잘 내려와 있는 쌀가루를 다시 한번 바닥에 쌀가루와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설탕은 쌀가루에 섞어주지 않을 거고요. 가운데, 그 다음에 맨 윗부분에 흑설탕을 얹어서 조금 더 떡이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안 치기 전에 내 찜솥에 물이 끓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 양은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찜기에 3분의 2 정도 물을 넣어서 지금 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각찜기에 사각틀을 이용해서 안쳐줄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각틀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여러분들이 떡을 찌는 원형 찜기에 그냥 안치셔도 되고, 저는 오늘 1kg의 호두 철편을 찌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틀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텐틀이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식용유칠을 약간 해야지 찹쌀은 특히 더 떡이 쪄서 나왔을 때 가장자리 부분이 날가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간의 물을 칠해서 주의를 주고 아니면 식용유를 묻혀서 날가루 생기는 걸 방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를 키친타올에다가 살짝만 묻히시고요. 안쪽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찰떡을 떼기도 편하고 날가루가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이렇게 안쪽에만 식용유를 약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닥에다가 젖은 면보, 항상 바닥에다가는 젖은 면보를 깔기 때문에 바닥에 젖은 면보를 깔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2켜의 떡을 찔 거예요. 2켜의 떡을 찐다는 거는 쌀의 반은 먼저 바닥에 앉혀주고 2분의 1 쌀가루를 바닥에 앉혀주고 그 다음에 흑설탕 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쌀가루 남은 반을 얹어주고 그리고 호두를 얹어서 찌는 떡이 2켜의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쌀가루가 1kg면 대략 계량컵으로 10컵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러면 쌀가루의 반은 5컵 정도는 바닥에다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5. 이렇게 해서 항상 쌀가루를 펼 때에는 내 손을 갈고리라는 생각으로 가장자리 먼저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퍼로 다시 한번 고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해 놨던 흑설탕의 반을 가운데다가 깔아줄 거예요. 자, 흑설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옛날 전통떡에 새머리 찰떡에도 이용을 하고 오늘처럼 찰편에 이용을 하면 나중에 쪄서 떡이 나왔을 때 꿀처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게 흑설탕이에요. 자, 그러면 흑설탕을 앉혀주실 때에도 가장자리부터 신경 써서 항상 가장자리부터 뭐든지 신경 써서 앉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앉혀주시는 게 떡을 앉힐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설탕을 뿌려줄 때는 너무 과하게 뿌려주시면 혹시 찰떡은 김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하얀 날가루에 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흑설탕을 앉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씩 흙 뿌리듯이 이렇게 앉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남은 쌀가루 이렇게 해서 마저 앉혀줄게요. 자, 쌀가루를 다 앉혀줬으면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이용해서 골고루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스크래퍼를 사용합니다. 가장자리 높이를 적당한 눈대중으로 이용해서 골고루 쌀가루가 평평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흑설탕 위에 뿌리는 흑설탕은 조금 더 많이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가운데에 흑설탕을 너무 많이 뿌리면 제가 김이 충분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떡이 잘 익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설탕은 조금 더 많이 뿌려줘도 괜찮지만 가운데 있는 설탕은 줄여서 뿌려야 된다는 게 가장 이 떡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호두. 호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되게 앉혀주면 흑설탕이 보이지 않게 아니면 날가루가 보이지 않게 아까 미리 조금씩 잘라두긴 했지만 조금 큰 거는 안 치시면서 조금 더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호두를 위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호두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떡 중에 하나예요. 가득 차게. 그래서 흑설탕이 녹으면서 호두를 접착작용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흑설탕이 작용을 하지만 이 호두가 접착작용을 할 수 있게 흑설탕이 두 가지 일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남은 설탕은 위에 부분에 조금 더 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골고루 아까 앉혀주지 않았던 부분에 골고루 설탕을 올려주면 설탕이 녹아서 내려가면서 훨씬 더 호두가 얌전히 붙어 있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호두가 안 간 부분도 골고루 호두를 다 얹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앉혀졌으면 찜기에 물이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 뚜껑 열고 항상 뚜껑에 물이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 되니까 그것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찰편은 떡이 나오면 인절미처럼 성형을 하지 않고 바로 잘라서 먹는 떡이기 때문에 위에 물이 떨어지면 떡이 수분 때문에 훨씬 더 망가지는 이유가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뚜껑에 마른 면보를 꼭 싸서 앉혀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깐 면보는 뒤로 접어서 뚜껑이 딱 덮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앉혀주겠습니다. 불은 저희 떡은 항상 센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구의 가장 센 불. 자, 뚜껑은
마른 면보를 싸야지 젖은 면보를 싸면 위에 떡 위에 바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물기 있는 요 뚜껑에 물기 있는 것도 한번 닦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자기 싸듯이 면보를 싸셔서 뚜껑을 덮어 줄 거예요. 뚜껑을 딱 덮었는지 확인하시고 25분 찌고 5분 뜸 들이겠습니다. 이제 다 쪄진 호두 찰편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각팬에 꺼내는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꺼내 보도록 했습니다. 옆에다 두시고요. 사각틀을 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각틀은 떼내시고요. 이렇게 옆면에서 돌려볼까요?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 가운데에 흑설탕이 한 켜가 있고 바닥에 쌀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흑설탕 위에 쌀가루 이렇게 해서 두 켜의 호두 찰편을 쪄봤는데요. 다시 제가 자르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서 랩포장해서 냉동실 안에 바로 넣어놨다가 다시 먹고 싶을 때 실온에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원상태의 찰편을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운데를 찰편이라 여러분들이 찹쌀을 얼마나 좋은 찹쌀을 썼느냐에 따라서 차진 찰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쌀이에요, 쌀.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크기로 썰어서 바닥에 시루밑을 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를 때 이렇게 해서 잘라서 하나씩 개별 포장해서 보관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로 하나만 더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찰떡을 자를 때에는 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크래퍼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찰떡을 자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만 더 잘라서 놓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떡이라 오늘 엄청 차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마저 다 썰어서 제가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흑설탕을 이용한 호두 찰편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